차가운 겨울바람이 조선의 궁궐을 휘감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임금은 백성 앞에서 무릎 꿇고 나라는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던 치욕의 역사, 바로 병자호란의 참담한 기억 말입니다.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던 그때, 과연 누가 이 모든 참극의 결정을 주도하고 그 비극의 실타래를 조종했을까요? 겉으로는 최고 권력의 상징인 영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그 뒤에서 진짜 결정권을 휘둘렀던 숨겨진 손이 따로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보이지 않는 권력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누가 조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진짜 악인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과 배신의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감춰왔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혼돈의 서막은 인조반정이라는 격변과 함께 열렸습니다. 정기 3년, 어두운 밤 횃불이 궁궐을 밝히고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날,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들 내부에서도 권력을 향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정권 교체는 늘 그렇듯 새로운 혼란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었으니 바로 국제정세의 급변이었죠.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명나라가 서서히 기울고 북방에서는 후금, 훗날,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신흥 강국이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과 호랑이가 서로를 노려보는 듯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키우며 권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자점이었습니다. 그는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이름을 올리며 처음부터 새로운 정권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김자점은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 능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 나갔습니다. 서인 정권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그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야심이 서려 있었고 그의 언변은 상대를 현혹하기에 충분했죠. 권력을 향한 그의 집념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며 청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 그리고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화파.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김자점은 줄타기를 하듯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는 척화파의 강경한 주장이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왕과 대신들 앞에서 교묘하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책략은 점차 척화파 핵심 인물들의 입지를 흔들었고 결국 그들을 파직시키거나 유배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김자점은 궁궐 안에 자신의 세력을 촘촘히 구축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그의 관직은 날마다 높아져 갔고 그의 그림자는 조선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김자점의 그림자가 조선 땅을 뒤덮기 시작했을 무렵 북쪽에서는 차가운 전운이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죠. 청나라는 명나라를 압박하며 그 세력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가고 있었고 조선에 대한 압력 또한 날마다 거세졌습니다. 이미 정묘호란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었지만 김자점을 위시한 주화파는 현실적인 외교를 주장하며
청과의 평화를 역설했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진정으로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의 답을 병자호란의 참담한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엄기nep사 36년 12월 청태종은 직접 1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징역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청군은 서울을 향해 맹렬히 달려왔고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난길에 오르거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청군에게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죠. 혹독한 겨울, 남한산성 안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의 신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영의정 김자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며 왕과 신하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자는 척화파의 목소리는 이미 그의 손에 의해 힘을 잃었거나 제거된 상황이었죠. 김자점은 청의 무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숨겨진 의도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죠.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시간은 곧 조선의 고통이 깊어지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김자점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왕에게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전회의는 날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인조는 고뇌에 잠겼습니다. 김자점은 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청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전달하며 마치 자신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양 행세했던 것이죠. 결국 버틸 힘을 잃어버린 조선은 청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신과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과 함께 조선은 가장 치욕적인 결정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김자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비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벽 안에서 왕과 신하들은 무력감에 휩싸여 다가올 비극을 예감했습니다. 나라는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 수렁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든 것은 어쩌면 청나라의 칼날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내부에서 휘둘러진 탐욕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더 아프게 다가왔을 테죠. 이제 인조는 삼전도로 향하는 길에 오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성벽 안에서 무력감에 휩싸였던 왕과 신하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선 청나라 군대는 마치 거센 폭풍처럼 조선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징역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변변한 방어선조차 제대로 구축할 틈도 없이 거침없이 남하하며 조선의 수도 한양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왕과 조정은 이제 거대한 성벽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산성 안에서의 시간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청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점쳐진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은 지쳐 쓰러져 갔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매서운 겨울바람은 성 안의 모두를 핥히었고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짜 권력을 휘둘렀던 김자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백성과 나라의 안위보다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는 데 더 몰두했습니다.
청나라와의 협상 과정에서 김자점의 이중적인 태도는 더욱 두드러졌죠. 그는 청에 대한 강경한 항전을 주장하는 대신들을 억누르고 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인조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마치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전회의는 격론으로 얼룩졌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계산은 오직 자신의 안위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충신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속내는 권력 유지를 위한 교활한 술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외부의 침략만큼이나 백성들에게는 아프게 다가오는 또 다른 칼날이었을 겁니다. 남한산성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결국 조선은 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금인조는 무력감에 휩싸여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순간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테죠. 그렇게 인조는 치욕의 삼전도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길은 단순한 항복의 길이 아니라 한 개인의 탐욕이 한 나라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임금 인조가 치욕의 삼전도로 향하던 그 길은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개인의 무한한 권력욕이 얼마나 한 나라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가 만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청태종 앞에 무릎게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인조의 모습은 조선 역사상 가장 쓰라린 굴욕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욱 차갑게 인조의 심장을 파고든 것은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임금으로서의 무력감이었을 테죠. 한나라의 군주로서 감당해야 할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회한에 잠겼을 겁니다. 모든 신하가 함께 그 치욕을 감내해야 마땅했지만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김자점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안위와 앞으로 다가올 권력의 향방이었죠. 청과의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는 임금의 깊은 고뇌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계산하고 또 계산했을 겁니다. 척화파의 강경한 목소리를 교묘하게 억누르고 청에 무리하고 가혹한 요구들을 받아들이도록 왕을 끈질기게 종용한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처럼 비쳤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활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위태롭게 쌓아 올린 그의 탐욕은 결국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보이지 않는 암초가 되어버렸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진 탐욕과 오직 권력에만 눈이 멀었던 한 개인의 지독한 이기심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이 차가운 땅에 머리를 박고 굴종하는 그 처참한 장면 뒤에서 김자점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은밀히 엿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조선의 가장 큰 치욕이 청나라의 무자비한 창칼 때문이 아니라 한 개인의 끝없는 권력욕과 사리사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단지 지나간 사건들의 건조한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국가적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한 개인의 사리사욕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병자호란과 김자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참혹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삶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 앞에서 진정한 결정권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영의정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숨겨진 결정권자는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뼈아픈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권력의 민낯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치욕은 과연 청나라의 압도적인 창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간 탐욕스러운 심장 때문이었을까요? 김자점의 비참한 최후가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상기하며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역사의 준엄한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